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가 내린 선택은 바로 대한민국 군대 자원 입대였죠. 어머니의 나라,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어요. 미국놈, 스파이. 매일 반복되는 조롱과 차별 속에서 그는 견뎌냅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가 집어든 전화기 한 통의 통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정체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부대에서 시작된 일이 어떻게 국제적인 파장으로 번져나갔는지, 그리고 진정한 국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자리한 육군 제27사단. 새벽 6시, 차가운 산바람이 병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생활관 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죠. 이은호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의 공기는 낯설기만 했어요. 야, 미국놈, 빨리 안 일어나냐? 최병석 상병의 거친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은호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미국놈이었죠. 이은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란 자신이 왜 이곳에 서 있는 건지 말이죠. 20살 청년의 어깨에는 두 나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 이선영과 미국인 아버지 리 차이먼 사이에서 태어난 이은호는 어린 시절부터 두 개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은호야, 너는 한국인의 피를 타고났단다. 그 뿌리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은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도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20살이 되자마자 자원 입대를 선택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어가 섞인 말을 하면 최병석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미제가 또 영어 쓰네. 여긴 한국이야, 한국. 다른 병사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죠. 이은호는 그럴 때마다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면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이은호는 침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병석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어요. 야, 미국에서는 어떻게 침대 정리했냐? 아니면 하녀가 다 해줬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주변 병사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은호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이은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에는 언제나 격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내가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 리 차이먼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서는 자신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목에 걸린 작은 UN 로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이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대장이 훈시를 내렸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훈련 일정이 시작된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은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또렷한 발음과 자세를 본 최병석이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은호는 오늘도 참고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무엇으로든 반드시 증명해내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훈련장에서 돌아온 오후, 이은호는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산악지형을 오르내리며 진행된 행군 훈련은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최병석의 끊임없는 조롱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미국 놈은 힘도 없네. 역시 미제는 다르다니까 같은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죠. 생활관으로 들어선 이은호는 개인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을 벗고 세면용품을 꺼내는 동안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선영이 입대 전 마지막 날 건네준 UN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 아버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의 뿌리도 잊지 말거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그때였습니다. 최병석이 다가와 이은호의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야, 이게 뭐냐? UN이라고 써있네.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이은호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최병석은 이미 목걸이 줄을 잡아당겼어요. 잠깐만, 이거 좀 보자고. 최병석 상병님,
그건 제 개인 물품입니다. 이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병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목걸이를 잡아당겼죠. 얇은 줄이 끊어지면서 작은 UN 로고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리 미제 첩자가 증거물을 가지고 다니네. 최병석이 펜던트를 주워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봐, UN이야. 진짜 스파이 맞나 봐. 다른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은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가 준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병석 상병님, 그건 제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돌려주십시오. 이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최병석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북한 첩자 어머니가 준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펜던트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금속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버려버린 최병석을 바라보며 이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이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목걸이를 주워 닦고 또 닦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이은호는 조용히 내무실을 빠져나와 중대 막사 옆 공중전화 부스로 향하면서 마음을 굳혔죠. 더 이상은 혼자 견딜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은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중대 막사 옆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이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는 군 생활이 순조롭다고만 얘기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걸이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최병석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웃어대던 동료들의 표정이 생생했죠. 이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국제전화번호를 돌렸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였을 거예요. 여보세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 차이머는 회의 중이었는지 약간 바쁜 듯한 톤이었어요. 이은호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은호. 아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군대에서 무슨 일 있었나? 아버지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이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리 차이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UN 인권이사회에서 20년간 일해온 그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은호. 이은호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미국놈이라는 호칭, 영어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받는 조롱,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목걸이 사건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떨렸지만 이은호는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리 차이머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호야,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저는 그냥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선택한 나라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호의 절절한 호소에 리 차이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군대 내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였어요. 은호야,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서겠다. 너는 일단 안전하게 지내고 더 이상 참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은호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은호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고 말입니다. 이은호가 아버지와 통화한 지 이틀 후 부대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간부들 사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중대장이 평소보다 자주 사무실에 들락거렸고
부중대장은 전화통화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분대원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간부들이 이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 보였죠. 오후 훈련 시간, 최병석은 여전히 이은호를 괴롭혔습니다. 야, 미국놈, 너 혹시 집에 찔러서 뭔가 했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은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조언대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중대장이 갑자기 전체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일이었죠. 중대원들이 부랴부랴 강당에 모였고 중대장은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중대에 대한 상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장의 말에 병사들이 술렁였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다는 건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 내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병사들은 평소 행동을 되돌아보고 동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병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서로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중대장의 시선이 잠깐 이은호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상급부대에서 실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병사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되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간부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최병석이 이은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야, 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 위에서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은호는 최병석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 달 넘게 자신을 괴롭혀온 상병이 이제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상병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은호의 담담한 대답에 최병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생활관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사흘 후 아침 부대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승용차와 함께 몇 명의 고위 간부들이 내렸어요. 평소라면 볼 수 없었던 계급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죠. 이은호는 오전 훈련 중에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은호 이병, 즉시 중대 사무실로 오시오. 확성기에서 나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은호에게 쏠렸습니다. 최병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중대 사무실에 도착한 이은호는 놀랐습니다. 평소 보던 중대장 외에도 여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육군 본부에서 온 감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국방부 인권 담당관이었습니다. 이은호 이병, 편안히 앉아라. 감찰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은호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내가 최근 부대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내 편이다. 이은호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담당관이 격려의 눈빛을 보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미국놈이라는 호칭, 동료들 앞에서 당한 모욕, 그리고 목걸이 사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감찰관들은 이은호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물어보기도 했고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확인했어요. 이은호가 말하는 동안 중대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간부들에게 신고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군기 문제가 될까봐 참고 넘겼습니다. 이은호의 대답에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중대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중대장,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나? 중대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여러 명의 간부들이 최병석을 호출하고 있었어요. 최병석은 두려움에 떨며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은호 이병, 내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감찰관의 말에 이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부대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도 무겁게 다가왔어요. 오후가 되자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개별 면담을 받기 시작했고 간부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어요. 최병석은 이미 영창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부대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이은호는 생활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이에요.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부대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최병석이 군사법원에 회부되고 관련 간부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선임을 이렇게 처벌하는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생활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은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앉아야 했고 훈련 중에도 파트너를 구하기 어려웠죠. 어떤 병사는 대놓고 고자질쟁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은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냥 참고 넘겼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계속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바라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은호는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섰어요. 중대장님, 저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주십시오. 중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이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나? 제가 있으면 부대가 계속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편하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중대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이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않겠나. 상황이 정리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다. 하지만 이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생활은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뿌리를 찾겠다며 선택한 조국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에 있는 아버지 리 차이머는 한국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 자문위원 자격으로 보낸 이 서한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선택한 조국이 그를 차별하고 외롭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한이 도착한 다음 날 부대에는 더 높은 급의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장도 직접 나섰어요. 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번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호는 화장실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문장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산들이 어둠 속에서 검게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은호의 전출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일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 것이에요. 평소라면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사단장은 먼저 이은호와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넓은 회의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이은호 이병,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사단장의 첫 마디는 예상외로 따뜻했습니다. 이은호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보고받았다. 이런 일이 우리 사단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박성일 사단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 전군 차원의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단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대에 외국계 병사 대응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다문화 병사들에 대한 이해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전출 신청권인데 철회할 생각은 없나? 사단장의 제안에 이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단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동료들과 제대로 된 작별은 하고 가거라. 내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었다. 며칠 후 이은호의 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과 달리 여러 병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이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은호 이병님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한 후임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도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이은호 이병님이 고자질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가 잘못한 거였습니다. 이병님 덕분에 부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평소 말을 섞지 않던 선임병도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이은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처음 품었던 원망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려는 동료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밤, 이은호는 생활관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목에 다시 걸고 있는 UN 로고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뿌리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뿌리란 단순히 혈통이나 국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전출 명령이 떨어진 지 사흘 후 이은호는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두돈반에 몸을 맡겼습니다. 강원도 산맥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면서 지난 2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입대했을 때의 설렘, 최병석에게 당했던 모욕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동료들의 진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새로운 부대는 예전 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전입 첫날부터 중대장이 직접 이은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 배경이나 출신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냥 대한민국 군인 이은호로만 기억하면 된다. 간부들과 선임병들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미국 놈이라는 호칭 대신 이은호 이병이라고 불러주었죠. 한 달이 지나자 이은호는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훈련받고 같이 밥을 먹고 휴식 시간에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군가 이은호의 영어 발음을 신기하게 들어주기도 했고 미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롱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이은호도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은호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전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신 어머니의 편지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은호야, 내가 겪은 일들을 들었단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견뎌줘서 고맙다. 내가 한국인으로 남길 바란 이유는 이 나라가 내게도 의미 있길 바랐기 때문이란다. 내가 겪은 시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될 거야. 그것만으로도 내 선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편지를 읽으며 이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한국에서의 군 생활이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은호는 완전 무장을 마치고 훈련장에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원도 산자락을 비추고 있었고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정렬된 대열맨 앞에 선 이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배척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함께 훈련받는 전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 지휘관이 구령을 외쳤습니다. 차렷! 이은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목에 걸린 UN 로고, 목걸이가 군복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진정한 뿌리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격이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이은호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